안녕하십니까 테드입니다. 자,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삼성전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차트를 먼저 보면 올해 7월 8만 8천 원을 넘어가면서 이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요. 자, 문제는 당시 HBM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돌아서고 5만 원까지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상승 자체가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납품할 수 있다, 이 소식이 돌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져 버리니 주가가 장기 우하향 그리고 급락까지 이걸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만 이제 5만 원을 이탈했을 때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큰 공시를 내보냅니다. 바로 10조에 대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자, 덕분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이 나오구나, 큰 급등, V자 급등이 나오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상당하셨을 텐데 다시금 힘이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무려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10조에 대한 초대형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 큰 손들이 지금 손바뀜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 진행이 되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테니까 또 과거에 있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 당시의 흐름까지 같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알게 된다면 지금 자사주 매입 이후에 또 예측이 가능하겠죠.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금액 10조로 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말이 많습니다.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AI 호황기에 전혀 이득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득을 못 보는 거냐, 회사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 건지, 이게 주가가 크게 오를지 아니면은 횡보를 할지 결정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금액 10조 중에서 이 3조를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소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 이후 추가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4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잖아요. 자, 이 당시에 보면은 PBR이, 삼성전자의 PBR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 이하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자산들 있죠. 장부상 가치로 보았을 때 회사를 그냥 공중분해시켜서 모든 자산을 팔아버려 가지고 주주들한테 한 주당 얼마씩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이 주가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전부 다 정리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회사의 자산보다 적게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PBR 1 이하로 내려온 게 2010년 이후 5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번에 처음도 아니죠. 2015년도에 한 번, 17년도에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차트를 좀 볼게요. 여기 파란 박스가 2015년도고 빨간 박스가 17년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15년도와 17년도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15년도엔 진행했던 게 11조 3천억을 매집을 했고요. 17년도는 9조 3천억을 매집했습니다. 15년도가 2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연말 가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2017년도는 다릅니다. 이제 1월부터 매집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16년도부터 공시가 나왔겠죠. 이미 먼저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 급등하는 흐름까지 15년도 대비했을 때 주가가 2배 넘게 상승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간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왜 더 큰 금액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엔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실적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란 박스가 15년도 당시의 사업 보고서고 빨간 박스가 17년도 당시의 사업 보고서인데, 보시면은 이제 11조의 자사주 매입을 했던 15년도는 실적이 14년도 대비했을 때 달라진 게 있나요? 매출액, 영업이익 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7년도는 다르죠. 16년도 대비했을 때 매출액도 크게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까지 거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숫자까지 늘어났습니다. 15년도 대비했을 땐 영업이익이 2배 넘게 늘어났죠. 자, 이 때문에 똑같은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려 15년도가 2조가 더 많은 금액을 매입했어도 17년도의 주가 상승 흐름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는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주가가 빠지지 않게 하락을 제한하는 그런 목적이 강하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막아준다면은 회사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입증이 됐을 때 그때부터 상승 랠리로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기대할 성장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리고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HBM이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원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 집중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HBM을 더 빨리 개발했어요. 하이닉스보다 더 빨리 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AI의 성장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기껏 연구 개발한 HBM에 손을 놓고 이제 본업이었던 D램에 그대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D램의 시장은 완전히 바닥을 찍었고 AI 시장이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나 홀로 수혜를 못 보고 있던 겁니다. 특히 HBM3부터 3E까지 제대로 된 수혜를 얻지 못했던 이 삼성전자는 HBM4부터 상황 역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자, 이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전고점을 넘나 했었죠. 근데 갑자기 쭉 밀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SK 하이닉스는 HBM3랑 3E까지 전부 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고 HBM4 납품 계획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3 납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승인이 났어요. 실제로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건데 중간에 또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성능 기준치가 엔비디아 요구 조건에 미달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못했죠. 그러므로 이 주가가 또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게 올해 중순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삼성이 만든 게 못 써먹을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기준이 원래 좀 높아요. AMD는 통과가 됐거든요. 다만 이제 점유율이 엔비디아랑 몇십 배가 차이가 나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HBM3E도 납품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4 가능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게 바로 블랙엘이거든요. 자, 블랙엘에 HBM4가 필요합니다. 근데 블랙엘 출시가 기존 예정보다 1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발열입니다. 과열을 못 잡고 있거든요. 블랙엘은 출시하기 전부터 이미 1년치 넘는 물량이 전부 다 계약이 됐습니다. 완판된 거예요. 그래서 블랙엘을 통해 가지고 이 HBM4 시장을 먼저 장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블랙엘이 과열로 인해 출시가 계속 미뤄짐에 따라 삼성에서 기술을 따라갈 그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삼성이 HBM4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고 대규모 R&D 단지까지 반입을 했으니까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은 HBM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D램에 집중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고 했잖아요. 자, D램이 지금 시장의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본격적으로 돌아선다는 건데 그러면 HBM4도 지금 개발할 시간을 확보를 했죠. 그럼 이걸 개발하고 납품하면서 그와 동시에 D램 시장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 실적이 쌍끌이로 엄청나게 급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 기준 봤을 때 17년도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삼성전자에게 HBM4 개발이 시간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말하길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메모리 칩 HBM 납품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5세대 HBM에 대해서 전부 납품받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3랑 3E죠. 자, 4분기부터는 판매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필요한 건 딱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만 벌면 할 수 있습니다. 블랙엘 지연 사태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막 바닥 잡는 거고 2010년 이후 14년 동안 딱 5분밖에 없었던 역대급 저점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 주가 비웃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같이 비웃고 비난하기보단 오히려 이 자리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 기관에서도 대량 매집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삼성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알려진 그 임원 관련해서도 이번에 물갈이가 들어가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고 지금 추세가 아주 좋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재용 회장 공판 끝나면서 내년 초에 항소 결과 나오잖아요. 원래 이 항소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응을 못할 줄 알았는데 무려 10조 자사주 매입까지 밝히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보였죠. 자,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항소 결과 나오고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고요. 기대할 게 정말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도 설명드리면서 혹시나 추가적인 변수 발생하면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테드였습니다.